2025년 한반도가 깊은 어둠에 잠길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정가록은 마지막 예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을사년이 오면 하늘이 운명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때 민족의 운명이 새롭게 쓰여질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언된 징조들이 하나둘씩 현실에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경제적 불안이 깊어지는 가운데 예언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가록의 예언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바로 당신과 같은 이들을 통해 실현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100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예언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집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중요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런 귀중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정가록의 예언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지혜의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에 대한 그의 마지막 예언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1000년의 시간에 넘어 전해진 예언의 말씀들, 그 속에 담긴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울리는 경고음이 되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 한 영적 스승이 보았던 미래의 모습이 하나둘 현실에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가 예견했던 바로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스승들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보며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습니다. 임진왜란 이전에도,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그리고 한국전쟁 이전에도 항상 예언자들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 말을 흘려들었고 결국 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역사는 예언을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가록, 그의 이름은 이제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가 남긴 예언의 책에는 2018년과 2025년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이 현실화되는 순간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던 그 해에 태어난 정가록은 평생을 깊은 수행과 명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언이 600년 후에 후손들에게 전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편지처럼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그는 이 해를 큰 변화의 시작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해부터 세계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의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2025년에 찾아올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 정가록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셨나요? 올해 초부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우연일까요? 정가록이 예언했던 그 징조들이 하나둘 현실에 되어버린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화면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올해 들어 주변에서 일어난 특별한 변화나 징조를 느끼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경험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예언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언가 정가록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의 삶과 수행 과정에서 우리는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정가록의 특별한 영적 여정과 그가 이토록 정확한 예언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초기, 한양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정가록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통찰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무앗대살은 이 아이의 눈에는 1000년의 시간이 비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20살이 되던 해, 그는 충격적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조선의 미래, 그리고 그 너머의 시간까지.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금강산 깊숙한 곳에서 보낸 20년의 수행, 그곳에서 그는 불교의 예지, 도교의 순환적 시간관, 그리고 유교의 통치 철학을 하나로 아우르는 독특한 세계관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깊은 철학적 통찰과 정치적 지혜가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정가록은 권력과 정치를 하늘의 순환적 원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기록에는 진정한 통치자는 하늘의 뜻을 이끌 줄 아는 자라는 구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당시 지배층을 향한 날카로운 경고였습니다. 그의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즉위를 미리 알린 것을 시작으로
세조의 왕위 찬탈과 그 이후의 혼란까지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은 자가 있으나 그의 자손들은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도 150년 전에 예견했습니다. 동쪽 바다를 건너온 무리들이 땀을 유린할 것이라는 구절은 당시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비극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근현대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이후의 경제 발전까지 그의 예언은 마치 역사 교과서를 미리 쓴 것 같은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정확성 때문에 정가록의 예언은 오늘날까지도 깊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격변기나 사회적 위기 때마다 그의 예언서가 다시 주목받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을사년에 맞이한 우리에게 그의 마지막 예언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올해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예언.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술년이 오면 큰 결이 떨어지고 새로운 결이 떠오를 것이다. 이는 7년간의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정가록이 남긴 이 신비로운 구절은 2018년에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의미를 아무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를 뒤흔든 정치적 지진, 강력했던 세력의 몰락, 새로운 질서의 부사, 마치 영적 스승이 우리 앞에 앉아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예언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흔들리고 오래된 질서가 무너질 것. 이 구절은 2018년의 격변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쓰여진 예언이 마치 그 해의 신문 헤드라인을 보는 것 같은 정확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새로운 결의 등장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늘이 보낸 자가 나타나 혼란스러운 땅을 다스릴 것이란 구절은 단순한 권력 이동이 아닌 한반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2018년의 한반도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수십 년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녹기 시작했고 세계는 놀란 눈으로 한반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으로 대립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가록은 이 시기를 봄날의 해빙처럼 오래된 갈등이 녹아내리는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시적인 표현은 그 시기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정가록은 이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남겼습니다. 새들이 떠오르며 많은 이들이 환호할 것이나 곧 시련의 구름이 몰려올 것이란 예언은 우리가 마주하게 될 도전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2018년 이후 한반도는 예상치 못한 시련들과 마주했습니다.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었고 경제는 불확실성의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회적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많은 이들이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가록이 말한 시련의 구름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를 더욱 큰 운명적 전환점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정가록의 예언은 2018년부터 시작된 변화가 정확히 7년간 지속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의 정점,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입니다. 올해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급격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시작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은 7년 전 정가록이 예견했던 대전환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국가의 재산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가록은 이 시기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기에 지금까지 아무도 그 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을사년에 이르러 모든 재물이 한 곳으로 모이리다. 그러나 그 재물의 행방이 미심을 뒤흔들 것이니 정가록의 이 예언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국부 집중 현상, 대기업들의 막대한 자금 흐름, 외국 자본의 갑작스러운 유입, 이 모든 것이 정가록이 예견했던 재물의 집중 현상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정가록은 요미 구슬을 물고 하늘로 오르려 하나 그 구슬이 누구의 것인지 묻는 소리가 땅을 울릴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12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문화 콘텐츠, 이런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가록은 이 성공이 새로운 보전의 시작이 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재물이 모이면 시기하는 자들이 사방에서 일어날 것이요
바다 건너 강대국들이 우리의 부를 노리게 되리다. 이 예언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국제 무역 갈등과 경제 패권 다툼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강화, 이 모든 보전 속에서 한국 경들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가롭은 이런 상황을 작은 나라가 큰 바다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으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올해 들어 더욱 심화된 경제적 양극화 현상, 청년 실업 문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이 모든 것이 정가록이 말한 재물의 집중이 가져올 시련입니다. 그러나 정가록은 이 위기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인 재물이 다시 흩어져 백성에게로 돌아갈 때 새로운 번영의 시대가 열리리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한국의 금융시장은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부사,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등장, 글로벌 경제 질서의 재편, 이 모든 변화다 정가록이 예언한 재물의 재분배 과정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정가록의 마지막 예언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을사년의 경제적 혼란이 결국 새로운 형태의 부의 분배 시스템을 탄생시킬 것이라 이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하늘이 택한 이들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1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905년 을사년, 그리고 2025년 을사년, 시간의 수레바퀴는 우리를 다시 그 운명의 해로 이끌었습니다. 1905년 을사년, 대한제국은 역사상 가장 큰 시련에 맞이했습니다. 을사능년,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역사의 순간입니다. 정가록은 이미 이 비극을 예견했습니다. 을사년에 나라의 주권이 흔들릴 것이요, 백성들은 통곡할 것이나 이를 막을 힘이 없으리다. 당시 고종 황제는 을사능력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의 배신으로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정가록은 이를 권력자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날이 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120년의 시간이 흘러 다시 맞이한 을사년, 정가록의 예언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고를 전합니다. 을사의 해가 다시 돌아올 때 옛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늘이 시험할 것이다. 이번 을사년은 1905년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정가록은 바로 이 번영의 시기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부강해진 나라가 오히려 위태로워질 것이요, 안으로는 분열하고 밖으로는 고립될 것이니 이 예언은 마치 현재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을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국내 갈등의 심화, 주변국과의 외교적 긴장, 경제적 불확실성, 1905년과 2025년은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정가록이 말한 시험의 시기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정가록은 을사년의 교훈을 기억하는 자들이 나라를 지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의 쓰라린 교훈을 배웠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지혜를 갖추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급격한 변화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정가록은 을사년의 시험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정가록만이 이런 예언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을사년의 시험에 대해 경고한 또 다른 영적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마치 하나의 퍼즐처럼 서로 맞물려 있었고 우리에게 더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보호선사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을사년의 봄, 한반도에 큰 바람이 불어올 것이며 이는 정가록이 예언한 그날의 시작이 될 것이다. 수백 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살았던 두 영적 스승의 예언이 맞닿아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연일까요? 남사고 선생 역시 을사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새로운 별이 동쪽에서 떠오르고 오래된 권력이 흔들릴 것이라는 구절은 정가록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차천자 예언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을사년에 금이 쌓이고 흩어지며 백성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는 구절, 이는 정가록이 말한 국가, 재산의 집중과 분배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의 예언은 마치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퍼즐 조각과도 같습니다. 각각의 예언이 서로를 보완하고 확인하며 2025년 을사년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예언자들이 모두 정치와 영성의 관계를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영적 깨달음 없는 권력은 백성을 해치는 칼이 될 것이라는 보호선사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나타난 징조들, 1월 첫째 주에 일어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둘째 주에 예상치 못한 외교적 파동, 셋째 주의 사회적 혼란, 이 모든 것이 예언 속 징조들과 맞물려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예언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재편, 예상치 못한 강대국들의 움직임, 이는 정가록과 다른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현상입니다. 사회 곳곳에서는 이미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불거진 새로운 형태의 저하, 기성세대의 가치관 변화, 이 모든 것이 예언 속에서 언급된 미심의 대절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보우선사는 이런 변화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날 것이며 이는 천년의 태평성들의 여는 시작이 되리다. 이 말은 정가록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모든 현상은 수백 년 전 여러 영적 스승들이 예견했던 그 순간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의 시기를 이끌어갈 주체는 바로 깨어있는 백성들이라고. 정가록의 예언은 권력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아닌 백성들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깨어있는 백성들의 손에서 시작되리다. 이 말의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을사년 초입인 지금 우리는 이미 백성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1월 둘째 주에 일어난 전국적인 움직임은 정가록이 말한 깨어있는 백성들의 힘을 보여주는 반적인 예시였습니다. 권력은 물처럼 흐르는 것, 백성의 마음이 기울어진 대로 흘러가리다. 정가록의 이 예언은 민심이 모든 것의 근원임을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변화의 시기에 이 말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정가록은 이래 모래알이 모여 산을 이루는 것과 같으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을사년은 단순한 시련의 해가 아닙니다. 정가록은 이 해를 백성들의 힘이 꼽히는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시기는 새로운 부약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정가록이 예언한 변화의 물결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금융시장의 동요, 삶의 구조의 재편, 국제 질서의 변화, 이 모든 것 속에서 백성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올해는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지난 1월 초에 있었던 재물의 흐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봄에 있을 권력의 이도, 그리고 마지막은 가을에 있을 미심의 대전환입니다. 개인의 선택이 모여 시대의 흐름을 바꿉니다. 정가록은 한 사람의 깨달음이 천명을 깨우고 천명의 깨달음이 나라를 바꾸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 을사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가록은 백성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시련도 새로운 기회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정가록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운명은 선택하는 자의 것이니 가 가슴 깊이 울립니다. 정가록의 예언은 우리에게 운명을 보여주는 거울이 아닌 선택의 나침반을 주었습니다. 을사년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이 정가록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언 속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월부터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가록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깨어있는 자들이 함께 걸을 때 어둠은 빛이 되고 위기는 기회가 되리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을사년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